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자장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르테 출판사의 B.A. 페리스 작가님의 작품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오늘 새벽 블랙워터길 차 안에서 여성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세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경찰은 근방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놀라 숨을 죽인다. 여자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니. 그 말이 욕실에 맴돈다. 살해당한 것 같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너무 무섭다. 나도 바로 거기 있었다. 살인자도 있었을까? 숲풀에 몸을 숨기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일까? 내가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어지럽다. 수건거리를 부여잡고 심호흡을 한다. 간밤에 그 길을 지나갔다니 미쳤던 게 분명하다. 나는 의자에 걸쳐둔 옷더미에서 재빨리 검은 면 원피스를 꺼내 입는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시지 굽는 냄새에 벌써 속이 뒤집힌다. 끝내주는 아침으로 당신 방학이 시작된 걸 축하해줘야지. 주방에서 매튜가 신나서 말한다. 행복해 보이는 그의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나는 억지 미소를 띄어 보인다. 좋네. 어젯밤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살해당할 뻔했다고.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큰일이다. 공포를 털어놓고 싶다. 하지만 어젯밤 매튜가 당부까지 했는데 숲길로 왔다고 말했다간 불같이 화낼 거다. 내가 무사히 돌아와 지금은 주방에 앉아있다고 해도 매튜는 내가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그런 위험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데 경악할 것이다. 쇼핑 몇 시에 갈 거야? 매튜는 회색 티셔츠와 얇은 면바지를 입었다. 다른 때라면 그가 내 남편이라는데 감사했겠지만 지금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금방이라도 비밀이 들통날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한다. 아침 먹고 나서 바로. 나는 창문으로 뒤틀을 내다본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집중하려 노력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생각뿐이다. 내가 차를 세웠다 다시 출발시키던 그 순간을 자꾸자꾸 되돌려 본다. 차 안에 그 여자, 그때는 살아있었는지 모른다. 레이첼하고 같이 갈 거야? 매튜가 묻는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젯밤에 대해서, 이 끔찍한 심정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좋은 생각이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얼른 물어봐. 아침 다 됐어. 그럴게.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기를 든다. 집에서는 2층에서만 핸드폰 신호가 잡힌다. 레이첼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좀 오래 걸리더니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내가 깨웠구나. 나는 그제야 레이첼이 뉴욕에서 어제 돌아온 게 생각나며 몹시 미안해진다. 한밤중 같아. 지금 몇 시지? 레이첼이 투덜거린다. 9시 30분. 한밤중 맞네. 내 문자 받았어? 레이첼이 질문해. 나는 또 가슴이 덜컥한다. 뒤통수에서부터 두통이 밀려오는 듯하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샀어. 아, 바빴거든. 우리가 뭔가 같이 사기로 했다고 레이첼이 생각하는 이유를 기억해내면서 나는 재빨리 말한다. 우리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늘까지 기다려도 되겠다고 생각했지. 나는 혹시 레이첼이 우리가 뭘 살 예정이었는지 얘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덧붙인다. 마음이 왜 바뀌어? 다들 캐시 생각이 좋다고 했잖아. 게다가 파티는 오늘 저녁이라고. 다들이라는 말에 나는 또 가슴이 덜컥하지만 태어난 채 말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랑 같이 갈 생각은 없는 거지? 그러고 싶지만 시차 때문에. 내가 점심 살게. 잠시 말이 없다. 코스텔로에서 먹어도 돼? 그래. 일단 팬텀 백화점의 그 카페에서 11시에 만나자. 커피도 사줄게. 레이첼이 하품을 하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안 돼.
이제 그만 일어나. 거기서 보자. 나는 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오늘 아침 뉴스에 비하면 수지의 선물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걱정이 아니었지만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식탁에 앉는다. 자, 어때? 매튜가 소세지, 베이컨, 달걀이 담긴 접시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묻는다. 아무래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열심히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근사하네. 고마워. 매튜가 내 앞에 앉으며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든다. 레이첼은 어때? 좋아. 나랑 같이 가주겠대. 나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두어이 무겨 넣었지만 위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잠시 뒤적이다 포기하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는다. 매튜, 정말 미안해.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매튜가 포크를 뻗어 소시지를 찌른다.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순 없지. 자기 다 먹어. 매튜의 파란 눈이 나를 빤히 응시한다. 당신 괜찮아? 오늘 말이 없네. 나는 빠르게 눈을 여러 번 깜빡여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을 다시 들여보낸다.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서. 드디어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자 말이 계속 나온다. 라디오에서 경찰을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고 있대. 매튜가 소시지를 한 입 먹는다. 그럼 살해됐단 뜻이네. 그런가?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그런 표현 쓰잖아. 아, 맙소사, 끔찍하다. 왜 밤중에 그런 길로 갔는지 모르겠어. 살해당할 줄이야 몰랐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고장이 났었는지도 몰라. 나는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면서 말한다. 그랬겠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외진 도로에서 멈췄겠어. 불쌍한 일이지. 무서웠을 거야. 숲속에선 핸드폰도 안 잡히니 누가 지나가다 도와주길 기도했겠지. 근데 결국 그렇게 됐네. 나는 숨을 멈추고 입을 닫았다. 얼음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깨달음과 함께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제야 알아챘다. 나는 그 여자가 이미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숲에서 전화가 안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잠시 깜빡해서?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떠나려고? 이젠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여자를 죽게, 살해당하게 내버려 두었다. 가야겠어. 나는 벌떡 일어서서 분주하게 빈 껍질을 챙기고 매튜가 또 괜찮은 거냐고 묻지 않기만을 기도한다. 레이첼이 기다리겠네. 벌써?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하지만 토요일엔 시내에 차가 많잖아. 레이첼이랑 점심 먹는 거야? 응. 나는 매튜의 밤에 얼른 키스를 해주고 물러선다. 이따 봐. 가방을 가져와 복도 탁자에서 차 열쇠를 집어든다. 매튜가 토스트를 손에 들고 문까지 따라온다. 오는 길에 내 재킷 좀 찾아오면 안 돼? 그럼 오늘 저녁에 입을 수 있는데. 그럴게. 영수증은 가지고 있어? 응, 잠시만. 매튜가 지갑을 가져와 분홍색 영수증을 건넨다. 세탁비는 냈어.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선다. 햇빛이 눈부시게 흘러내린다. 운전 조심하고. 차에 타는데 매튜가 외친다. 물론이지.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브로버리로 가는 도로는 이미 차가 가득하다. 나는 불안하게 운전대를 두드린다. 집에서 서둘러 나오느라 다시 차에 타면 기분이 어떨지 미처 생각 못했다. 차 안의 여자를 보았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앉으면 말이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내가 수지 선물을 뭘 사가자고 했던지 기억내려고 애쓴다. 수지는 레이첼과 같은 회사 관리부서에 근무한다. 나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다고 하는 건 아마 그 직장 친구들을 말하는 걸 거다. 한 달쯤 전에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났고 레이첼이 수지 40살 생일 파티 얘기를 꺼냈던 게 기억난다. 그날 저녁에 수지가 마침 참석을 못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 그때 내가 선물을 생각해냈나?
기적적으로 팬텀 백화점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 주차 자리를 찾아냈다. 5층 찻집으로 가보니 붐비긴 하지만 레이첼이 벌써 와 있다. 눈에 확 띄는 노란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다. 검은 곱슬머리를 수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 탁자에 커피 2잔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늘 나를 챙겨준 레이첼에 대한 고마움이 갑자기 밀려든다. 나보다 5살 많은 레이첼은 내게 없는 친자매 같은 존재다. 우리는 어머니들 때부터 친구였고 레이첼이 태어난 후 남편과 헤어져 일해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어린 시절 레이첼은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우리 부모님이 애정을 담아 2번째 딸이라고 할 정도였다. 레이첼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16세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레이첼은 특히 우리 아빠를 따랐고 아빠가 집 앞에서 차에 치여 돌아가셨을 때 나만큼이나 슬퍼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파서 혼자 둘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내가 쇼핑이라도 하러 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곁을 지켜주었다. 목이 많이 말라? 나는 커피 2잔을 가리키며 농담을 하지만 잔뜩 굳어있다. 어젯밤 살해당한 여자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걸 모든 사람이 아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레이첼이 벌떡 일어나 안아준다. 줄이 길어서 내가 미리 주문해버렸지. 금방 올 줄 알고. 미안. 차가 많더라고. 나와줘서 고마워. 레이첼이 장난스레 웃는다. 난 코스텔로에서 점심을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는 거 알잖아. 나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고맙게 한 모금 마신다. 어제는 신나게 놀았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분을 푼다. 신나게 놀았다기보단 기분 좋은 식사였지. 멋진 존도 왔고? 물론이지. 교사들 다 왔어. 레이첼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나도 갔어야 했는데. 존은 너무 어려. 게다가 여자친구도 있다고. 나도 웃으며 대꾸한다. 레이첼이 한숨을 쉰다. 게다가 너랑 될 뻔한 남자니까. 나는 또 그러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레이첼은 내가 존 대신에 매튜를 선택한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레이첼은 나를 그 집에서 구해내겠다고 단호히 마음먹고 나를 데리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레이첼의 친구들은 대부분 일관계이거나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나랑 처음 만나면 대부분 어디에서 일하느냐고 묻곤 했다. 엄마를 돌보기 위해 교사를 그만두었다고 두어 달 대답하고 다녔더니 어떤 사람이 왜 지금은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정말 그러고 싶어졌다. 더 이상 매일 집에만 있기 싫어졌다. 몇 년 동안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즐기고 새 삶을, 33살 여성의 삶을 살고 싶었다. 운 좋게도 우리 지역에는 교사가 부족했고 나는 재교육을 받은 후 캐슬웨슬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역사교사 자리를 얻었다. 나는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즐거웠고 교사와 학생 양쪽에서 연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는 황송하기까지 했다. 동료만 아니었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거절했더니 존은 더욱 열심히였고 나중엔 너무 매달리는 바람에 드디어 매튜를 만났을 때는 안도가 되었을 정도였다. 미국은 어땠어? 내가 커피를 다시 한 잔 마시며 물었다. 힘들었어. 회의가 너무 많았고 식사도 너무 많았고. 레이첼이 가방에서 납작한 꾸러미를 꺼내 내민다. 내가 포장을 풀고 외친다. 행주네? 뉴욕 지도가 그려져 있다. 지난번에는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이건 우리끼리의 농담 같은 건데 레이첼은 출장이나 휴가를 갔다 오면 언제나 똑같은 행주 2장을 사와서 하나는 나를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가진다. 고마워. 너도 하나 가졌지? 당연하지. 그러고 나서 레이첼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간밤에 캐슬웨이스에서 이리로 오는 숲속 도로에서 여자가 차 안에 죽은 채 발견된 거 들었어? 나는 침을 꿀떡 삼키며 행주를 반으로 접고 또 접어 가방에 넣는다. 매튜한테 들었어. 뉴스에 나왔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르 떤다.
끔찍하지. 경찰은 여자가 차가 고장났던 것 같다더라. 그랬어? 응, 얼마나 무서웠을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장까지 나다니. 생각조차 하기 싫다. 레이첼이 인상을 쓴다. 나도 거기 있었다고. 그 여자를 보았노라고 불쑥 털어놓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해 참는다. 어쩐지 말하고 싶지 않다. 여긴 사람도 너무 많고 레이첼도 벌써 감정이 좋지 않다. 날 비난할까봐, 어떻게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느냐고 할까봐 두렵다. 나도 그래. 너도 가끔 그 길로 다니잖아. 어제는 안 갔지? 응, 다시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적어도 나 혼자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레이첼이 거짓말을 알아챌 것만 같았다. 하지만 레이첼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한다. 그래야지. 네가 당했을 수도 있었어. 그래. 나라면 고장은 안 냈겠지만. 모르는 일이야. 그 여자도 고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추측일 뿐이니까. 어쩌면 누가 공경에 처한 척하며 그 여자 차를 세웠었던 걸 수도 있지. 누구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보면 차를 세울 테니까. 안 그래? 정말 그럴까? 폭풍우 치는 밤에 외진 도로에서? 제발 아니라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줘야지. 그 말에 딱이라도 한 대 맞은 듯 눈물이 솟는다. 죄책감을 참을 수 없다. 레이첼의 말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탁자 위 주황색 꽃이 꽂힌 병에 시선을 고정한다. 당황스럽게도 시야가 점점 더 흐려져 서둘러 가방을 들어 티슈를 찾는다. 캐시, 너 괜찮니? 응,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레이첼의 목소리에 걱정이 어린다. 나는 코를 풀며 시간을 끈다. 누군가에게 너무 털어놓고 싶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을 멈춘다. 뭘 왜 그래? 레이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나는 털어놓으려 입을 열다가 깨닫는다. 이제 와서 말하면 여자가 괜찮은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방금 어제 그 길로 안 왔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레이첼은 경악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심하게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무슨 일이야, 캐시? 말할 수 없어. 왜? 나는 휴지를 꽉 쥐었다. 창피해서. 창피해? 응. 뭐가? 내가 아무 말 안 차. 레이첼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쉰다. 캐시, 말해봐. 별일 아닐 텐데. 레이첼이 다그치자 더욱 불안해진 나는 다른 말할 거리를 찾아보려 애쓴다. 수지 선물을 뭘 사자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나는 불쑥 말한다. 한 여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변명거리로 이용하다니. 나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뭘 사야 된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렸어. 레이첼이 인상을 쓴다. 잊어버렸다니? 무슨 뜻이야? 기억이 안 나. 뭘 사주기로 했는지 전혀. 레이첼이 놀라 쳐다본다. 하지만 네 생각이었잖아. 스티븐이 수지 생일 선물로 베니스 여행을 데려간다니. 가벼운 여행 가방을 사주자며. 우리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과장스럽게 깨달은 표정을 짓는다. 아, 그랬지. 이제 기억난다. 아, 참 멍청하게도 향수나 그런 건 줄 알았네. 그 정도 돈은 없었으니까. 우리 모두 20파운드씩 내놨잖아. 그러니 합쳐서 160파운드밖에 없지. 가지고 왔어? 160파운드? 그런 돈을 받은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계속 아는 척을 한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진다. 카드로 내지 뭐. 레이첼이 격려의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제 난리 다 쳤으면 커피 식기 전에 마셔. 벌써 다 식었을 거야. 새로 한 잔 받아올까? 내가 갈게. 넌 앉아있어. 나는 레이첼이 카운터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한없이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려 애쓴다. 차 안의 여자를 본 얘기는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행용 가방에 대해 잃어버린 것도 그냥 넘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이첼은 바보가 아니고 엄마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는 모습도 보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나에게도 엄마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가장 나쁜 건 여행 가방을 사자고 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160파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내 오래된 책상 작은 서랍에 넣어두었을 수도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정도쯤 없어져도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수지의 선물과 관계된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 겁이 난다. 레이첼이 커피를 가지고 왔다. 뭐 좀 물어봐도 돼? 응? 그저 선물 좀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게 너답지 않아서.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매튜랑은 괜찮니? 레이첼과 매튜가 서로를 좀 더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100번째 같은 소망을 뿜어본다. 둘 다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둘 사이에는 늘 불신이 흐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레이첼이 우리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 매튜도 알기에. 그는 레이첼을 좋아하지 않는다. 레이첼의 입장은 좀 복잡하다. 레이첼은 매튜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생긴 걸 질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쁘다는 생각도 든다. 레이첼이 나의 행복을 바란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레이첼을 안심시키며 어젯밤 일은 머릿속에서 밀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냥 선물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하자 또다시 어젯밤 그 여자를 배신하는 기분이 든다. 너 그날 밤 맛이 좀 가긴 했지. 레이첼은 빙글거리며 말한다. 매튜가 데리러 온다니까 와인을 좀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잊어버렸을 거야. 그렇겠네. 얼른 커피 마시고 선물 사러 가자. 우리는 4층을 내려간다. 금세 청회색 여행 가방을 고르고 가게에서 나온다. 레이첼이 나를 살피더니 말한다. 점심 먹으러 가도 되겠어? 안 먹어도 괜찮아. 점심을 먹으며 무슨 얘기든 하면서 차 안에 여자 얘기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견딜 수가 없어진다. 실은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 점심은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방학이니까 언제든 시내에 나올 수 있어. 알았어. 오늘 수지 생일 파티에는 올 수 있겠어? 그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행 가방은 가져가 줄래? 알았어. 차는 어디에 뒀어? 위쪽 거리 끝에. 나는 주차 빌딩이야.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여행 가방을 가리키면서 묻는다. 혼자 가도 괜찮겠어? 가벼운 걸로 일부러 고른 거잖아. 게다가 혼자 무거워하면 어디선가 젊은 남자가 나타나 도와줄걸? 나는 레이첼과 짧게 포옹을 하고 차로 돌아간다. 시동을 켜자 시계가 나타난다. 1시 1분이다. 정말 뉴스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라디오 버튼을 돌리고 있다. 어젯밤 브루버리와 캐슬웨스 사이 블랙워터 숲길 차 안에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에서 오늘 새벽 1시 15분 사이 그 길을 지나갔거나 관계된 사람을 아는 사람은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른 라디오를 끈다. 손이 떨린다. 잔혹하게 살해되었다니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 속이 울렁거리며 뜨거운 것이 치미는 듯하다. 황급히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냥 살해되었다고만 하면 어디가 덧나나. 살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내 옆으로 차가 한 대 와서 선다. 나갈 거냐고 묻는 손짓을 한다. 나는 고개를 젓고 차는 떠났다. 1분이 지났을까? 또 다른 차가 와서 똑같이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 온다. 하지만 난 움직일 수 없다. 그저 여기서 살인 뉴스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싶다. 잔혹하게 살해된 여자에 대해
모두가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 멍청한 생각이란 건 알지만 그녀의 죽음이 내 잘못인 것 같다. 눈물이 솟아오른다. 이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 한순간 이기심이 대가로 평생 이 죄책감을 짊어져야 한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어젯밤 비에 젖을 각오를 하고 차에서 나갔더라면 그 여자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입안에서 쓴맛이 돈다. 자신에 대한 역겨움에 몸이 반응하고 있다. 나는 천천히 집을 향해 운전을 하며 자동차가 만들어주는 보호막을 떠나야 하는 시간을 미룬다. 집에 도착하면 사방에서 살인 소식을 전할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숲속에서 그 여자를 못 본 채 했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다. 차에서 나오니 정원에서 모닥불 냄새가 피어나 문득 어린 시절 추억에 휩싸인다. 잠시 눈을 감고 행복했던 기억에 몸을 맡긴다. 지금처럼 덥고 태양이 내리쬐는 7월이 아니라 청명하게 추운 11월 저녁. 엄마와 나는 소시지를 포크로 찍어 먹고 아빠는 정원 구석에서 폭죽을 쏘아 올렸다. 눈을 떠보니 태양이 구름 뒤로 사라져 내 기분을 반영이라도 한 것 같다. 평소 같으면 뒤돌로 가서 매튜를 찾아보았겠지만 지금은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데 안도하며 곧장 집으로 들어간다. 몇 분 후 매튜가 주방으로 들어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을 읽기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소확행은